오늘은 가정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법이라는 것 하면은 LAW 해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하고는 다른 거죠. 이때는 뭐 분위기라고 봐야 되죠. 분위기, 사람의 감정 상태, 말하는 사람의 감정 상태를 이제 법이라고 무드죠. 그래서 영어로는 거죠. 우리 무드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하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법이라는데, 법은 직설법과 명령법과 이렇게 가정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자, 그러면 직설법은 우리가 보통 뭐 서술문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명령법이 있는데, 명령은 우리 많이 봤죠. 우리가 문장의 종류에서도 명령문을 배웠죠. 그죠? 요청, 금지, 명령 등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if, 우리가 가정법에서 if가 나오니까 이 if절로 이제 나오는 관련성이 돼가지고 여기서 다루는 겁니다. 첫 번째, 명령문 뒤에 그죠? 명령문이 앞에 오고, 우리 명령문 알죠?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죠. 이렇게. 그래서 명령문 뒤에 이렇게 콤마 나오고 and 플러스 절이 나오죠. 그럴 때는 이 and가 순접이니까 뭐 해라, 하라. 그러면 뭐 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뭐 하지 않을 것이다. 또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은 명령 플러스 and죠. 이 명령 플러스 and를 if you, 주동이죠. 주동으로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령문의 주어는 우리가 you죠. you. 직접 명령문에서는 you이기 때문에 주어를 you로 이렇게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명령문 뒤에 you니까 현재니까 그죠? 동사 원형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주절을 이렇게 쓰겠죠. 그죠? 주절을 이렇게, 이 주절을 그대로 온다는 얘기, 이 절이 그대로 여기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대로. 그러면은 명령문 and가 if you 이렇게 동사 원형까지 해줬죠. 그죠? 요렇게 고쳐주는. 이때 절이 두 개니까 if라는 접속사가 하나 왔기 때문에 뒤에는 접속사를 지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and를 지워야 됩니다. 그대로 두면 접속사 두 개 나오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make haste 해가지고 서둘러라. 그러면 너는 그녀를 만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make haste를 그대로 쓰면 if 쓰겠죠. 그죠? if 이 명령문이니까 you가 되겠죠. you. 그 다음에 make haste들이 되겠죠. 이렇게 쓰고 그죠? 그 다음에 you 이렇게 되겠죠. you will 이렇게 되죠. 되겠죠. 보통은 이게 종속절이 그죠? 주절 앞에 나올 때는 이게 쉼표를 찍어주는 게 보통이죠. 그죠? 좋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명령 플러스 오하죠. 명령 오하 뒤에 이제 절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뭐 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 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명령 플러스 and가 명령문 오하 절, 이거를 잘 명령문 오하를 이제 if 여기에 이제 don't가 된다는, 부정문이 된다는 거죠. 부정문이. 그죠? 부정문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하나 조심해야 되고, 요 절은 그대로 여기 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대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if하고 don't를 합치면 unless가 된다. unless가 부정이라는 걸 잘 알아둬야 됩니다. less가 붙으면 보통 부정어죠. 그죠? 그래서 요 동원절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 해보면 서둘러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그녀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죠. 여기에 you will not be able to가 빠졌네. 그죠? 여기 있어요. 그죠? be able to가 be able to가 빠졌죠. 그죠? to가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고쳐보면 이제 보통은 if 쓰겠죠. if you, 그 다음에 make가 일반 동사니까 그죠? don't를 써주고 don't make haste를 쓰면 되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이제 쓰라는 걸 때는 unless 쓰고 you, 그 다음에 make haste를 써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you will not be able to meet 되겠죠. 요거는 이제 중학교 때 한 번씩 시험에 나오기도 하죠. 그죠? if
don't가 unless로 바뀐다는 겁니다. unless. 자, 그래서 unless가 만약 너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뜻이죠. unless 쓸 때요, don't가 빠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를 이제 한번 해보라 이 말이죠. 그래서 work hard and 그거지. buy the book or 이 말이고 take a taxi and you 이걸 한번 써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명령법까지 했습니다. 이제 명령법. 자, 이제 가정법이 들어오죠. 이제 가정법. 자, 가정법은 그야말로 가정하는 거죠. 가정. 그렇죠? 없는 사실이 있다고.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일어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가정. 그러면 항상 반대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반대가 된다는 걸. 반대. 자, 종류는 가정법 현재, 가정법 미래,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차례차례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법 현재는 그죠? 그냥 직설법에 우리가 그냥 조건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즘에는. 그냥 조건의 부사절을 앞에서 배웠죠.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조건의 부사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안 쓴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가정법 현재는 만일 뭐뭐시라면 뭐 할 것이다 해가지고 현재나 미래에 대한 그냥 불확실한 거죠. 확신도 없고 그냥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걸 그냥 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가정법은 여러분들이 형태를 잘 외워둬야 됩니다. 형태, 가정법 형태를 보고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구분하기 때문에 형태를 외워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법 현재는 if 주어 동사 원형 여기 우리가 if절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가 요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옛날 책을 보면 나오는데 요즘엔 주로 현재를 쓰죠. 현재를. 그죠? 그래서 if 주어 현재 쓰고 주어 쓰고 그 다음에 뒤에는 뭐 조동사에 이렇게 현재형을 써주고 동사 원형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죠. If it rains도 되고 rain도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일 비가 온다면 올지 안 올지 모르죠. 말하는 사람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미팅이 취소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만약 네가 피곤하다면 말이죠. 피곤하다면 너 집에 가도 좋다. 아, 우리는 집에 갈 것이다죠. 이제 집에 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쓴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내일 비가 온다는 건 미래죠. 미래인데 이게 그냥 조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그냥 will, rain을 안 쓰고, 그죠? 현재를 쓰거나 동원을 씁니다. 요즘엔 전부 현재를 써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if절은 우리가 많이 배우죠. 그죠? 조건의 부사절이라는 걸 많이 배웁니다. 조건의 부사절.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뜻으로만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죠. 그지? 그래서 조건의 부사절로 쓰일 때는 이 동사의 위를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이 시제하고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는 그 일이 발생하는 시간하고 일치하지가 않는 하나의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if절이 그죠? 현재를 썼는데 사실 일어나는 거는 미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일 비가 온다며. 근데 현재 시제를 썼는데 비가 오는 건 내일이죠. 요게 이제 조건의 부사절입니다. 조건의 부사절이 이제 이게 볼 때 우리가 앞에서 한번 했는데 그죠? 간단하게 보면 if가 종속 접속사죠. 종속 접속사 뒤에는 예외가 있지만 거의가 뭐가 나온다고? 이게 절이 나옵니다. 절이. 그럼 이 절을 묶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묶어 가지고 문장 구조상으로는 하나의 품사처럼 취급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주절이죠. 이제 주절. 이게 주고 동사죠. 그죠? 동사인데 이 주어 동사 앞에 접속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주절이 됩니다. 주절. 근데 앞에는 그죠? 이게 빈칭 주어죠. 그죠? 옆에 접속은 이게 종속절입니다. 그럼 이 종속절은 그죠? 우리 종속절 배웠죠?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죠. 명사절은 주목해야 되는데 이거 묶으면은 그죠? 이 주절 속에서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거 배웠다. 그리고 형용사절은 우리 거의 관계대명사절이죠. 그죠? 그래서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였죠. 그럼 이거는 이게 주절이 완벽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 나머지가 부사절입니다. 그래서 미래 대신에 현재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거기까지 간단히 설명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3번에 보는 것 같으면은 if it rains tomorrow 돼 있죠. 시계는 미래지만 미래 시제 will을 쓰면 안 된다고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속절이 그죠? 이게 종속절이 전부 다 현재를 다 썼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전부 다 미래 시제 will이 있죠. 요거는 will 쓰면 안 됩니다.
그걸 그 다음에 이제 if들이 나왔을 적에 if가 그죠? 두 가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죠. if가 여러분들 배운 것처럼 만약이라고 해석하는 경우 있고 뭐 우리 간접어문 배웠죠, 그죠? 뭐뭐인지 아닌지, 뭐죠? 아닌지. 요때는 우리가 명사절이 된다 그랬죠, 그죠? 명사절, 그렇죠? 뭐뭐인지 아닌지 할 때는 자, 그걸 하나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종속절, 주절 이게 종속절이 명사, 부사, 형용사절 정도는 구분할 줄 알겠죠? 자, if절이 명사절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주로 간접어음이죠, 그지? 간접어음, 뭐뭐인지 아닌지 이리 되겠죠. 그래서 I will tell him, 나는 그에게 말해줄 것이다 이 말이죠, 그지? 만약 그가 돌아온다면, 그래서 이때 힘하고 이게 좀 애매하죠, 그죠? 나는 그에게 그가 돌아올지 안 올지를 말해줄 것이다 이라는 이렇게 해석하시도 하는데 보통 이때 이 간접어음이 될 때는 이 주절에 있는 이 동사가 그죠? 보통 의문을 나타내는 단어가 많이 와야 됩니다. 이건 다 되죠. 나는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라면 보통 이게 tell이 4인식 동사를 많이 쓰죠. 5인식 동사는 그죠? 이때는 이게 명사절이 되는 경우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가 돌아올지 안 올지를 이제 그에게 말해줄 것이다 할 때 이때는 우리가 따져보면 이 he하고 힘이 다른 사람이 돼야 되죠.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죠?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같은 사람이면은 만약 그가 돌아온다면 그에게 말해줄 것이다 라면은 사실은 사인식에서 목적어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if절로 보고 그죠? 만약에 이게 그가 돌아올지 안 올지를 그에게 말해줄 것이다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여기 will을 써주고 come을 이제 s를 빼야 되겠죠. 왜? 이게 간목, 진목 해가지고 이 간목이 되고 직목이 되니까 목적어가 되고 이 목적어 명사절일 때는 자기 시제를 써줘야 되죠. 미래 시제를. 그죠? 조건의 부사절일 때만 안 쓰지 명사절일 때는 써줘야 됩니다. 형용사절일 때는 그죠? 그걸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나는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그렇죠? 만약 그가 돌아올 것인지 않을 것 이데 만약 그가 돌아올 것이면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가 아니고 그가 돌아올지 안 올지를 너에게 이게 차이점이 사실은 이때 힘하고 이 he하고 나왔고 이거는 you하고 will이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간접 의문으로서 그죠? 간접 의문으로서 명사절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명사절로 이거는 명사절로 보기 때문에 will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will을 그렇죠. 이거는 안 썼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절이다? 조건의 부사절입니다. 좀 앞에 문장이 좀 불완전하지만 그죠? 그 다음에 you may go out, 너 나가도 좋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이거는 주절이죠. 이게 주절이 완벽하게 끝났죠. 만약 너가 원한다면 이거는 이제 대부정사죠. 그죠? want to go out이겠죠. 그리고 to go out이 반복되니까 생략해서 대부정사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만약 너가 나가고 싶다면 나가도 좋다. 이런 조건의 부사절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I don't know죠. 이게 know가 여기서 끊이니까 know는 타동사로서 무엇을 알고 있다 이리 되겠죠. 나는 모르겠다. 그렇죠? 그가 유명한 사업가가 앞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명사절이 됩니다. 그래서 명사절이니까 미래니까 위를 써야 되겠죠. 미래니까 그죠? 앞으로 유명한 사업가가 될지 안 될지 이 말이겠죠. 그지? 그래서 이 언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게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문장 구조를 이렇게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주어, 동사, 이게 끝까지가 목적어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을 고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나는 그녀에게 물어볼 것이다. 그죠? 그녀가 그 책을 살 것인지 아닌지. 그래서 에스크는 대표적으로 시험에서 자주도 나오는데 이게 상인식 동사죠. 이게 간목이 되고 요 이하가 직목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명사절이 되죠. 그럼 명사절이니까 위를 써도 됩니다. 미래일 때는. 그쵸? 그래서 나는 궁금하다. 그죠? 그가 10시까지, 그지? 돌아올지 안 올지. 이때 사실은 뭐 이게 t를 쓰기보다는 by를 쓰는 게 좋죠. by를. 그죠? by는 완료니까. 그렇죠. t를 쓰는 것보다는 by를 써야 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시까지 돌아올지 안 올지 궁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타동사고 요 이하가 명사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게 if he will 됐어요. will. 그렇죠? will come 돼야 되겠죠. will come. 알겠어요?
왜? 원더의 목적절이니까. 이게 만약에 그가 10시까지 돌아온다면 나는 궁금하다. 이게 안 되죠? 돌아올지 안 올지 궁금하다. 이래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자, if들이, 그죠? if들이 이렇게 문장이 첫머리에 나올 때는 무조건 위를 못 쓴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간혹 쓰는 경우 있죠. 주의 의지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가 오늘 돌아온다면 나는 그에게 선물을 줄 것이다. 이래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가 말하는 사람이 추측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조건의 부사절에서 위를 못 쓰고, 그죠? comes 해가지고 현재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if들이 이제 이게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위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일단은 너무 헷갈리니까 그때 이게 만약에 그가 오늘 돌아오겠다는 주의 의지, 그죠? 주의 의지일 때는 이게 미래라기보다는 그냥 주의 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미래가 아닙니다. 그때는. 그렇죠? 그 다음 요거는 너는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이래 끝났죠. 그죠? 목적어 나오고. 만약에 이제 내가 많은 책을 산다면 이 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래 되겠죠. 그렇죠. 많은 책을 산다면. 그렇죠. 그래서 조건의 부사절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뒤에는 위를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위를 쓰면 안 되고, 만약 내가 많은 책을 산다면, 이것도 만약 내가 많은 책을 살지 안 살지를 이 책을 가지게 될 거다. 말이 안 되죠. 산다면 조건의 부사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앞에가 삼형식으로서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조건의 부사절이 돼야 되고, 위를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가끔씩 나오기도 하는데 if가 언제 조건의 부사절이고 언제 명사절이 되는지 if절은 형용사절은 없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추가로 해보면 if가 이렇게 명사절로 쓸 때도 그죠? 이게 주어 자리나 그죠? 주어 자리나 보호 자리는 오지 않습니다. 보통 주어 자리, 보호 자리도 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게 전치사 뒤에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그죠? 절로 간혹 나오기도 하죠. 이때 if절은 절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f절이 뭐뭐인지 아닌지 할 때는 오로지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만 온다. 이렇게 보너스를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어 자리나 그죠? 보호 자리나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올 때는 if 대신 우리 뭐 같이 씁니까? 같이 쓰는 게 왜들이죠?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때는 그걸 쓰면 됩니다. 그렇게 뭐뭐인지 아닌지 if나 where를 두 가지가 있는데 그 if와 where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where는 주어 자리나 또는 목적어 자리나 보호 자리나 전사의 목적어 자리에 오기도 하는데 if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만 오고 주어 자리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는 그죠? if가 문장에 이렇게 첫머리에 나오면 무조건 위를 쓸 수 없다. 이렇게 시험 칠 때는 찍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죠. 자, 이제 가정법 미래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미래의 사실에 대한 강한 오억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미래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죠? 지금 같은 추세로 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거의 단정적인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1%라도 99.9%가 그러는데 0.1%도 그렇다면 이런 강한 오억을 나타내니까 이거하고 좀 다르죠, 그죠? 가정부 현재는 그냥 미래에 대해서 그죠? 일어날지 않을지 모르는데 그게 뭐 의심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어난다면 말이에요. 이거는 그럴 리 없지만 혹시라도 일어난다면 이렇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식은 왜 되죠? if, 주어, should 뒤에는 보통 무의지 동사가 온다는 주어의 의지하고 상관없는 동사가 옵니다. 그죠? 그래서 뒤에는 조동사의 현재행이나 과거행을 다 쓸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 그럴 리 없지만 혹시라도 뭐 한다면 이런 뜻으로 이제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해석해 보면 만약에 내가 다시 실패한다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죠 실패할 리는 없는데 혹시라도 실패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다시 시도할 것이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다음에 만약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렇죠? 안 일어날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 이런 뜻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should 쓰고, 그죠? 그래서 이때 should를 이렇게 썼는데, 그죠? 다시 실패한 다음에, 실패하는 거는 주어의 의지가 아니죠. 그래서 무의지 동사 이렇게 온다입니다. 일어난 이것도, 그죠? 그런 일어난 주어의 의지와는 관계없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지금을 읽고 싶어서 읽는 게 아니죠. 그런 경우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비가 오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서 무의지 동사. 라고 what will help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만약에 그 빌딩이 불이 난다면 이 말이죠. 그래서 불이 나는 것도 어지 관계이기 때문에 주로 should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형식은 이제 were to가 나옵니다. were to가. were to는 사실 요즘에는 이걸 선생님들 가정법 설명할 때 이 가정법 과거에 집어넣습니다. 가정법 과거에. 그렇죠. 워투, 비동사의 과거형이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주가 인칭에 관계없이 무조건 워투를 쓰죠. 그래서 뒤에는 이제 조동사의 과거형만 써야 됩니다. 이게 조동사의 과거형.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워투를 썼을 때는 항상 그렇죠? 조동사 뒤에 조동사의 과거형만 써야 된다는 얘기다, 이게. 그래서 가정법 과거하고 같죠, 형태가. 그래서 가정법 과거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전혀 실현 불가능한 일이죠. 가정법 과거도 전혀 실현 불가능한 일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가정법 과거로 그냥 치면 됩니다. 만약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면, 그래서 워투를 이렇게 쓰면, 그죠?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겠죠. 그죠? 쓰기는 would 써도 되고, will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내가 태어난다 그런 이야기로 썼었고 요 5번에서는 그죠 이제 여기서 가정부에 if를 지우면 이렇게 동사가 앞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동사가 근데 이거는 were를 써야 되는데 was를 써놨죠. 그죠? were 써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가정법에서 구어체에서는 was를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 문법적으로는 were만 가능하죠. 가정법에서는 그죠? 그거 하나 조심하면 됩니다. 이거 잘못 썼네 그죠? 그 다음에 형식 세 번째 if 주어 would 의지 동사 이거는 이제 이 주어의 의지에 따라 발생하는 의지 동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너가 그죠? 진주를 얻고자 한다면 이 말이죠. 그래서 진주를 얻고자 한다면 네가 얻고 싶은 건 주어의 의지죠. 그죠? 그래서 너는 바다 깊이 다이빙 해야만 한다. 잠수해야 됩니다. 이 말이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너가 그죠? 비싼 집을 산다면 너는 사고 싶다면 이 말이겠죠. 그지? 살려고 한다면 의지 동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야만 한다. 이래 되겠죠. 이때는 뭐 의무죠. 의무수도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외워주면 됩니다. should를 쓰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가정법 미래는 should, would, were to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데 were to는 가정법 과거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 직설법 조건문과 가정법 미래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직설법 조건문은 단순한 가정,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차이라고 설명했었죠. 그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많이 다루는 가정법 과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는 다음